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5회는 일간과의 합을 하는 경우를 다루어 보았고, 오늘부터 25회간에 걸쳐서 일간이 갑목 또는 을목인데 갑기합을 하거나 병신합을 하거나 무게합을 하거나 경을합을 하거나 임정합을 하는 경우를 다뤄보고, 똑같이 다시 일간이 병화일 때 정화일 때 이렇게 해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 기초 공부를 할 때 그 간합의 원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동영상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부도 일간이 있는데 그 일간과 일간 외에 합을 하는 간합에 대해서 일간이 갑목, 을목일 때, 갑목이나 을목일 때 사주의 천간에서 갑기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일간 오행과 같은 오행이 하나 섞여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를 했는 거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같이 일관성 있게 공부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다시 일간과 같은 갑목이 기토와 합을 하는 경우,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사주 내에서 용신이 화목이냐 또는 수금이냐 또는 화토냐에 따라서 간합의 작용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금은 갑목 또는 을목 사주에서 토가 용신이 되고 금이 희신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에서 생략이 됩니다. 오늘 100-36은 일간이 갑목 또는 을목인데 갑기합을 다룰 것이고, 다음 100-37은 일간이 갑을목인데 천간에서 병신합이 있을 경우, 그 다음은 무게합이 있을 경우, 경을합이 있을 경우, 임정합이 있을 경우를 각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이나 진월 그리고 신유술월의 갑목 또는 을목 일간은 용신이 화, 희신이 목입니다. 중화용신이 화목입니다.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화목이라는 것은 수금이 기구신 역할을 하고 남는 하나인 토가 반드시 한신이 됩니다. 수금이 용신과 희신일 경우에는 토화가 기신과 구신이 되고 하나 남는 목은 반드시 한신이 됩니다. 또 화토가 용신과 해신인 경우에는 수목이 기신과 구신의 역할을 하고 하나 남는 금은 반드시 한신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토가 용신이 되고 금이 희신이 되는 경우에는 목과 화가 귀신과 구신의 역할을 하고 하나 남는 수는 반드시 한신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축진 신유술월의 갑목의 경우에는 천간에서 만약에 연간, 월간 또는 시간에서 갑기합이 있을 경우 이 갑목은 희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토는 한신에 해당됩니다. 한신과 합을 하고 있는 희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용신과 희신은 사주에 중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구신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한신이 이 갑목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은 갑목 입장에서는 중화작용을 하는데 거추장스럽다고 할까요?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오미월의 갑목 또는 을목 사주에서는 수금이 용신과 희신인데, 이번에는
여름의 간목이 이 한신인 간목과 기신에 해당되는 토가 합을 하고 있습니다. 기신이 한신과 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신이 용신과 합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부담은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신이 기신의 작용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의 우위는 기토에게 있지만은 이 기토가 용신과 희신을 극하고 또는 사주의 중화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간목이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토가 간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힘이 기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기합을 하면은 토가 된다고 하는 그런 공식은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예를 더 보겠습니다. 해자월이나 임묘월의 간목 또는 을목이 용신이 화고 희신이 토일 경우에 금이 한신이 됩니다. 이번 경우는 구신에 해당되는 해자 임묘월에 매우 강한 간목이 희신인 기토를 합거하고 있습니다. 이 용신과 희신은 중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기토로 인해서 그 작용을 하지 못하고 극심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아닌 을목이 시간에 더 있다면은 이 기토는 간목에게 잡혀 있는 데다가 다시 을목에게 극을 당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용신과 희신은 항상 천간에서 같이 공존하는 것이 좋고 또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글이 지지에서 발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설령 이런 원치 않는 갑기합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토와 같이 희용신이 되어서 상생을 하는 오행인 화토가 사주에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갑기합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힘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바로 합을 주도하기 때문에 희신에 해당되거나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불편한 것은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갑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토가 된다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항상 합을 주도하는 글자는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합을 한다면은 매우 곤란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경우에 여자의 사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자의 사주라고 가정하는 게 비유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간목의 남자는 기토를 일방적으로 합을 해서 합거하고 있고 또 하나의 비견에 해당되는 간목이 월간에서 중첩적으로 기토를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토의 마음은 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비견이 강하기 때문에 철을 힘들게 한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운에서 또는 원국에서 을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 기토는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기토가 처에 해당되는 기토가 일찍 그 부부 관계를 청산하고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이 기토의 운명이 화의 도움이 만약에 없다면은 단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아버지에 해당되고 나이가 들면 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통변하는 것이 합의 묘미를 그대로 통변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 사주에서
한신에 해당되는 내 자신인 간목이 오히려 여기서는 기토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4월의 기토가 간목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로 본다면 간목은 한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힘의 중심은 기토에 있기 때문에 이 처가 내 자신을 주도적으로 기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에게 휘둘린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단식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애매한 것은 합을 하는 두 글자가 하나는 희신인데 하나는 한신일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어느 한 글자도 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신인 간목도 기토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한신인 기토도 간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걸리는 것은 한신인 기토가 희신인 간목의 중화작용을 다소 방해할 수 있다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남자라면은 합을 하고 있는 한신이 바로 기토고 이 기토는 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희신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처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처 역시 나한테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오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원리에 충실하게 단순하게 일간과 일간 외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는 일간과 같은 오행이 하나 더 있는 가운데 합을 하는 경우를 공부를 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예를 들어서 간목사주에서 병신이 있으면은 아주 복잡하면서도 재미있는 관계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